네, 반갑습니다. 미술 치료하는 최인혁입니다. 유튜브 내용을 너무 못 올렸어요. 한 두 달 넘게 못 올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상담실도 뭐 이사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실 이름도 바뀌고,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불안정 애착 관련 미술 치료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잠깐 저희 치료실, 어, 이전을 좀 했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 인지상담센터 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인지향상센터, 인지향상상담센터 제가 말고 있네요. 인지향상상담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전히 뭐 기능검사, 뭐 심리검사, 성격검사 여러 가지 각종 검사하고 있고요. 자, 미술치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학습에 관련된 그런 상담도 같이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고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학습 상담 내지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긴 쪽은요, 대전 중구 쪽에 그 서대전 사거리라고 있어요. 오류동인데요. 그 센트리 오피스텔 이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보시게 되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미술치료 관련 그 강의하는 거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에서요. 클래스 U라고 해가지고요. 요 밑에 www.classu.co.kr 이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를 해요. 온라인 강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술 심리 상담사 자격 관련 한마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불안정 애착 아동의 미술 치료예요. 그러면 이제 불안정 애착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 개념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불안정 애착 장애 아동의 미술 치료 사례라고 했는데요. 뭐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한 두 카 정도 미술 치료, 불안정 애착 아동의 미술 치료했던 사례 두 카 정도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참 불안정 애착의 개념이 있네요. 자,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부모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다 형성하겠죠. 그러면서 정서적인 어떤 유대를 갖다 형성해 나가는데, 자, 일단은 미술 치료가 불안정 애착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 애착 형성이 잘못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 버스를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거 그런 것보다는 진짜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 미술 치료를 갖다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또 미술 치료를 갖다 공부하시는 분들 외에도 아동을 키우는 자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또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용 보면서 애착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정서적으로 아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또 부모님과의 어떤 친밀관계, 그다음에 정서적인 유대가요. 그래서 이 아동의 초기 경험, 영리하고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뭐 3살, 4살까지 그때까지의 애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요. 또 여기서도 그때 그 초기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애착이란 부모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물과의 어떤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형성하는 관계에 대해서 내적 작동 모델이 아동에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느냐, 애착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모델이 돼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상향을 해 나갈 때 수용하느냐, 거부를 하느냐가 어렸을 때 애착을 갖다 형성하는 그 내적 작동 모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내적 작동 모델은 아이들이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을 에 맞닿으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양육 경험에 따라서 애착의 질은 굉장히 달라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아버님은 좀 엄하셨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엄하기만 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의 어떤 사랑을 저는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모님의 어떤 양육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애착을 형성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관성 없는 것들, 일관성 없는 이런 것들, 또 너무 민감하게 아이들한테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이들의 어떤 불안정 애착을 갖다가 형성하는 내용이 될 수가 또 있어요. 너무 세세하게만 또 관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이들 너무나 큰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아이들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지요, 않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특별히 스트레스가 생길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자, 이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게 되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가치가 없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거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은 불안, 그다음에 그 외에 고통, 신체적인 어떤 고통도 수반이 되죠. 그다음에 거꾸로 부모를 갖다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도 학교나 아니면 집에서의 어떤 충동적인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도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 애착과 관련이 높은 관계 외상. 근데 왜 이렇게 저희 뭐 트라우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적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요, 그 정서적인 학대 또는 방임을 경험할 때 발생하고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제가 올렸었던 어떤 내용인데 정서적으로 학대당한 아이가 어른이 되면 뭐 이런 제목으로 올려놨던 것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너무 옛날 건데 좀 영상도 좀 예, 그렇고 또 이렇게 하여튼 뭐 외모에 자신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제가 좀 보고 좀 올렸었어야 되는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유튜브 내용은 좀 질 좋게 좀 영상도 올리고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올렸었던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같은 자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양육자로부터의 정서적인 학대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관계적인 어떤 트라우마들이 바둑은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 성장한 상태가 아니라, 성장하는 상태에 있어서 계속 어떻게 정서적으로 학대 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는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또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자기 조절을 갖다가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정서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민감하게 또 사랑으로 또 믿어주고 뭐 이렇게 돼야하기 때문에 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가져주고 또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봐라고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대인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표상을 갖게 돼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타인한테 부정적. 그다음에 우리가 에, 타인들이 이제 나의 어떤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 줘야 되는데 예민하게 아니면 반응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참 거부적인 것이다. 거부적인 사람인가 봐. 관계에 있어서 오케이. 선을 갖다 거. 이렇게 거부적으로 지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자, 애착 대상에 대해서 또 설명 나오는데요. 애착 대상과 반복되는 이 상호작용의 경험에 따라서 나는 내, 타인, 자기와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표상 모형을 갖다 형성해요. 물론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어떤 표상 모형을 갖다 형성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동 욕구가 이제 거부가 되면 아동들은 자신을 갖다가 수용하는 것들 또는 지지할지에 대한 어떤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타인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내적 모델을 갖다 발달을 갖다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내적 모델이 발달되게 되면 일단은 방어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불안, 때로는 분노. 그러니까는 행동적인 어떤 내용으로 볼 때 내향적인 것들, 내재져 있는 것들, 외향적인 것들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노도 나타날 수 있고 거꾸로 또 불안 위축할 수도 있고 이런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내적 모델이 형성이 됐겠죠, 그죠? 근데 이미 부정적인 어떤 모델이 형성이 됐어. 그러면 사회성 떨어지고요. 또 인지적인 능력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의 사고력, 인지적인 어떤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 잘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적응도도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공감 능력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 행동, 특히 또 비협조적인 문제 행동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일단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기 때는 자라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활 습관도 형성하잖아요. 왜냐하면 집단 생활이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고 학교 가게 되면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발전, 성장해 나가는데 그런데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불안정 애착 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또래 관계에 있어서요. 배제. 배제가 뭐냐면 왕따 대 왕따야 왕따. 때로는 그런 아이들과의 관계를 갖다 혐오적으로 만들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래서 제대로 또래 관계를 갖다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불안자 애착 아동의 미술치료 사례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자, 저 책을 교재가 좀 있기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7살의 유아 여자 아이였었고요. 제목은 행복한 우리 집에서 모자 협동화로 그림을 그렸던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잠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미술 치료 이제 초기에는요, 특히 이제 불안정 애착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의 이제 의사소통의 어떤 방식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 모자 협동화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림이요. 그래서 이제 좀 조작이 좀 간단한 것들, 간단한 미술 도구들, 그래서 친근하게 좀 느껴지는 게 이제 크레파스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크레파스를 선택해서 이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완성 후에 이제 성취감을 갖다 함께 주기 위해서 수초화와 뭐야, 그, 크레파스의 그 반발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채색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작품 설명을 보게 되면요. 이제 엄마하고 친구와 자신이 놀러 가는 모습과 집을 그린 거예요. 그 부모의 이혼 후에 이제 외가에서 함께 살았다라고 그래요.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엄마와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나타난 유아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오게 되면요. 지금 옆에도 이제 저 미술표가 쭉쭉 좀 있는데, 너가 하고 싶은 네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미술 도구 그냥 골라 해가지고요. 선택지를 갖다가 이제 아이한테 주로 이제 주죠. 왜냐하면 또 이제 이런 불안정 애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무언가 선택하고 자신이 스스로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능력이 낮기 때문에 제일 하나 고르는 것들도 네가 한번 골라봐. 그랬어? 야, 뭐에 대해서 좀 그래볼까? 뭐 이런 거 할 거야.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갖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어떤 방법을 좀 써야 되겠죠. 자, 요 내용에 있어서 치료적인 효과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 엄마하고요, 선생님과의 어떤 반응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살폈었어요. 살피고요. 또 이제 자신한테, 본인한테 긍정적인 태도를 갖다 보일 때 작업에 임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갖다 보였다라고 해요. 예. 긍정적으로 할 때는 좀 잘하고, 아니면 관심 안 보일 때 이럴 때는 약간, 이 미술 활동하는 것을 갖다 좀 꺼려하는. 그래서 엄마가 본인한테, 이 아이한테, 묻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멈추는데요. 멈췄고, 또 자신의 요구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또 그림을 그리고 이제 색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훨씬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또 작품을 갖다가 마무리한 다음에도 만족스러워하면서 요 그림을 갖다가 집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던 그런 사례예요. 이 요 내담자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이제 끊임없이 본인을 갖다 의식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갖다가 요 그림을 통해서 모자 협동을 갖다가 하면서 협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느꼈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깨닫고 또 부모님도 이 어머님도 그걸 갖다 깨달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던 그 사례이고요. 추후에 이제 모자 협동기 미술 치료를 통해서 관계가 좀 개선되고 그 아이의 정서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례이고요. 자, 하나 또 볼게요. 자, 이거는 저 뒤쪽이구나. 자, 이것도 사례 하나. 이것도 이제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남학생이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 제목은 좋은 놈들의 섬 이렇게 해놨네요. 자, 매체 선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는 그 엄마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 행동이 좀 심했던 그런 남아이고요. 또 이제 통제되는 어떤 환경 속에 좀 있었던 그런 친구였었는데, 그래서 감정 표현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려워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회기에 있어서는, 중간 회기에 있어서는요, 스스로 이제 만들고 싶은 것과 매체를 갖다가 선택하게 한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예, 본인의 선택. 그래서 표현력을 좀 향상시키려고 하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발성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이제 비구조화된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발적인 어떤 매체를 갖다가 선택하게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사례이고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요. 섬에 전쟁이 일어나서요. 모두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놀러 오는 외로운 섬. 복잡하네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못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러 왔어. 근데 외로운 섬이야. 아마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본인 어떤 내면의 모습, 의식적인 아니면 무의식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갖다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섬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엄마, 아이가 놀러 왔대요. 놀러 와가지고 파란색으로 이제 바다를 갖다가 표현하면서 정말 바다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만족스러움을 갖다가 이야기했었고요. 제가 보더라도 바다 같아요 진짜. 근데 치료적 효과를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작품은 이제 치료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즈음에 이제 진행된 것인데요. 이전까지는 엄마를 갖다 비롯한 어떤 가족의 어떤 분노, 또 가족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했으나 언어적으로는 좀 자신의 감정을 갖다가 구체화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표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했었는데 점점점 그러한 작품을 통해서 가족들이 또 등장하고 긍정적인 표현들이 나오기 좀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치료사한테는 저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가는 것을 갖다 자랑하게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전에는 귀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놀지를 못했다라고 그런 어떤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또 제주도에 가서 말도 타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고요. 자, 요 작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작품으로 인해서 뭔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결과로서의 어떤 미술 치료의 어떤 중요성도 있겠지만 이걸 만드는 어떤 과정도 그렇고 다 만든 다음에 또 이야기거리들을 그걸 또 통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할 여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다양한 언어 표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느끼는 것들은 자, 불안정 애착이네요. 정서가 불안한 친구들이에요.
자, 이러한 정서들은요, 불안하게 내 속에 이렇게 꾹꾹 눌러놓게 되면 이 정서는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이게 뭔가 변화해가지고 꼭 나한테 되돌아온다고요. 살아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정서는 이런 미술의 힘을 갖다 믿으시고 또 아이들을 믿으시고 이 미술 활동을 통해서 또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도와주시게 되면 많은 아이들의 불안정, 애착의 현상들은 많이 완화가 되고 치료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만에 또 이렇게 유튜브 또 내용을 잘 올리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너무 이렇게 올리지 못했는데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